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제가 써놨었죠. 이렇게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출력문이라는 거는 지금 이 출력문들은 전부 다 조건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만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무조건 참이라는 거죠. 지금 원래 이 자리에는 조건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true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실행이니까요. 그쵸?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툴마다 좀 다른데 이 코드는 뭐 데드 코드 또는 unreachable 코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 어차피 if true인데 얘 실행 안 될 건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얘는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밑에 보시면은 조건식이 들어있죠. 이때부터는 판별을 해야 돼요. 얘가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 한 줄을 풀로 해석을 하자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안에 10을 넣겠다.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죠? A 변수는 공간이었잖아요. A에다가 10 넣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A는 10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수학에서의 미지수와 같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부분 A는 10과 같다?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어야 돼요.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죠. 그 변수인지 값인지 판별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로서 동작을 하고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퀄 마크가 아니에요. 이퀄 마크 두 개죠. 그죠? 얘랑 뜻이 달라요. 얘는 대입이었죠. 넣겠다는 의미의 대입 연산자였고 얘는 말 그대로 같다의 의미예요. 이퀄 마크 두 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변수가 아니라 값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10이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참 true 1 할게요. true 1.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10은 10과 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읽으면 돼요. A의 값이 변했나요 여기서? 여기 뭐 지금 A는 20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A의 값은 동일하게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을 A에다가 한번 넣어 놓으면 나중에 A를 그냥 계속 불러준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10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10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은 10과 다르다 라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느낌표는 얘는 not이에요. not. 반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false예요. false 1.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10은 10초가다. 그죠? 10은 10초가다. 틀린 말이죠. 얘는 맞는 말이겠네요. 그러면 포함이니까. 그죠? 10은 10 이상이다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b라는 변수를 또 만들었고 얘도 10을 넣어놨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죠?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어야죠. A의 값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10은 10과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똑같은 거네요. 10은 10과 같다면 맞는 말이죠. 얘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얘랑 다를 바가 없어요. A 뭐고 B 뭐예요? 10이고 10이죠. 이 두 줄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A라고 하면 또 안 될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K 뭐 나와요? K는 10 더하기 10? 이 아니라 20이 나오겠죠? 그렇죠? K에다가 20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10 더하기 10이라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양 그대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연산되고 난 그 결과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똑같이 윗줄에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저번 시간에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누가 먼저 돼요? 1번, 2번. 얘가 빠르죠? 2번이 먼저 돼요. 그러면 2번이 연산되고 난 결과는 뭐예요? 펄스죠. 10은 10과 다르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10은 10과 다르다잖아요. 그럼 이 결과는 펄스죠. 얘가 20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대신에 타입이 이 모양인 이유는 펄스니까 펄스 전용 변수를 만들어줘야죠. 또는 트루 전용 변수, 논리값을 담을 수 있는 불린이라는 타입을 써줘야 돼요. 얘는 정수값을 담을 수 있는 int고 얘는 논리값을 담을 수 있는 불린이고. 그래서 이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10 더하기 그냥 수학으로 했을 때 10은 20이고 10은 10과 같지 않다는 펄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뭘로 나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연산 결과가 뭔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4층 연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결과를 먼저 얻어낼 거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K에는 20이 들어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 논리 연산이 먼저기 때문에 얘네끼리 먼저 연산을 하고 난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데 그 결과가 지금 펄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써놨어도 펄스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같다면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요. 얘랑 차이가 없지만 타입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여기 A였고 여기 B였고 얘는 같지 않다였고 얘는 타입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 하죠? 불린이 인트가 될 수 없다.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연산을 했는데 왜 이거를 인트에다 넣냐 하는 거예요. 타입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냥 펄스라고 잘 출력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10은 10과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C는 이제부터 뭘로 보면 돼요? 펄스죠. 그럼 if false네요. 얘랑 똑같네요. 그냥 거짓이죠. 얘는 false 몇이냐 3.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false는 false와 같지 않다. 같다. 그러면 얘는 참이네요. 얘는 아까 not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false가 아니다면 답은 true밖에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false 아니면 true예요. true 아니면 false고. 근데 여기 보시면 괄호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 연산 어떻게 해요? 얘가 먼저 되죠. 그냥 수학에서 이렇게 하면요, 얘가 먼저 되죠. 똑같아요. 괄호 안쪽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얘가 위에서 뭐였어요? true였죠. true가 아니다네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false죠. 얘는. 그리고 나서 D에다가 true를 넣었어요. C 뭐였죠? C는 false였고 D는 true예요. 같지 않대요.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false는 true와 같지 않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저번 시간에 안 했었는데 얘는 ampersand라고 합니다. 보통 뭐 그리고의 의미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쓰잖아요. 여기서 ampersand 2개, 한 개는 비트 연산이에요.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네, 이거저거 뭐 좀 찾아보셨을 텐데 한 줄에 지금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조건들을 엮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ampersand 2개 또는 이렇게, 얘는 vertical bar예요. vertical bar는 우리 그 줄바꿈할 때 썼던 역슬래시를 shift 누르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의 의미고요, 얘는 또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and or예요. and or. 근데 얘가 그냥 쭉 이렇게 연산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일단은 얘도 뭐 수학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20은 2보다 크다죠. 그냥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고 크다죠. 싫으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연산할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7와 10이 end로 엮였다? 맞다. 그리고 10?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은 이 녀석입니다.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true랑 and로 엮여 있잖아요. 앞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어도 얘네끼리 먼저 하지 않아요. 얘는 아직 연산이 덜 됐어요. 연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true랑 엮여 있어야 결론이 true로 나요.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잘생겼고 그냥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세요. 남자다. 이게 둘 다 true예요. 그럼 true랑 뭐뭐 했고면은 그리고잖아요. 그죠? 이때는 and를 씁니다. 그럼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냥 맞는 말이죠. 얘는 둘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요,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하나, 두 개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맞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틀린 거죠. 문장 자체가 어때요? 이제 틀리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 조건이 틀린 거고 두 번째 조건이 맞는 거네요. 결론은 틀린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그냥 틀려 먹은 거잖아요. 첫 번째 조건도 틀렸고 두 번째 조건도 틀렸고 결론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 경우네요. 결론이 tru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연산할 거는 이 녀석이 되겠죠. true는 false와 같지 않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얘네끼리 또 하겠네요. true랑 and로 엮여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true가 남을 거고요. 얘는 결과가 어때요? false죠. 이거네요. 그러면 이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false예요. false 5. 요거 이렇게 그냥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이 다 true여야 결론은 true가 된다. and로 엮여 있을 때는. 대신에 이제 요런거 이렇게 해볼까? 잘생겼거나 남자다, 이러면 아까랑 상황이 좀 다른 거죠. 뭐뭐 했거나는 5어잖아요. 그죠? 이때는 첫 번째 조건 true, 5어 true죠. 문장 자체가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요, true고 false여도 true죠. 문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false랑 true가 5어로 엮여있으니까 결론은 true네요. 근데 얘도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false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얘는 틀린 문장이니까. 그렇죠? and랑 5어 차이. and는 둘 다 참이어야 결론이 참으로 끝나는 거고요. 5어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으로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한번 가져와서 그대로 좀 넣어보자면, 요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0은 10과 같지 않다면 거짓이네요. 얘는요, 얘 그냥 거짓이죠. 근데 그러면 이 경우네요. 남는 건 뭐예요? false.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얘는 뭐 중간중간 실행을 할 필요는 없고 검산용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만약에 F 어쩌고 하는 게 나왔다. 네, 근데 F로 써준 거는 우리가 얘가 거짓일 것 같아서 F로 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행이 안 됐어야 맞는 거죠. 얘는 여기 내가 거짓의 의미로 써준 무언가가 나온다면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은 이유는 만약에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대요. 그냥 아무거나 써볼게요. 이렇게 썼대요.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문제인지 못 찾아내잖아요. 여기다가 나는 얘가 맞는 것 같아서 true로 써놨는데 왜 여긴 안 나오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버링을 하나 해준 거고, 네, 이거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